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존에 써왔던 모자 스타일과 다른 몽벨의 페도라를 썼는데 좋아 보이나요? 이 모자는 제2풍수의 구독자이신 LS그룹의 구자열 회장님이 선물하신 것으로 한갑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 이런 기쁜 일이 있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대주택에서 거실은 집의 중심이고 귀가 후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공간인데요. 전통 가옥에서 마당 또는 대청과 같은 역할도 하니 가전기기, 생활가구, 조명, 식물, 소품 등을 어떻게 배치하고 꾸며야 좋은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풍수적 요건, 즉 거실의 위치, 크기, 그리고 환풍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실은 현관을 통해 들어온 길을 각 방으로 공급하는 중심점이니 위치가 좋아야 좋은 기가 방 안으로 들어가고 또 공기가 압축되거나 느슨해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라야 자연 상태에서 숨을 쉬듯 호흡이 편하고 나아가 신선한 공기가 잘 순환되도록 환풍이 좋아야 건강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럼 생활의 편리성이 극대화된 현대주택의 거실을 건강과 재물운 그리고 화목운이 좋은 생활 공간으로 꾸미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푹푹 찌는 더운 여름이면 귀가 멍망할 정도로 매미들이 힘없이 울어대는데 세상에 태어나 7일밖에 살지 못하는 수컷 매미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짝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울음이 왜 우렁찬지가 이해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뭔가 확실히 보장된 미래가 없으니 마음이 초조해진 우리 역시 작은 운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간절한데요. 그래서 좋은 길을 얻기 위해 집안을 풍수에 맞게 꾸미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옛사람들이 현대의 과학 그 이상으로 신봉했던 풍수를 현대의 거실에 적용할 경우 우리의 건강, 재물은, 화목운은 얼마만큼 높아질까요? 예, 풍수의 본질은 자연의 길을 묘와 집을 통해 받아 사람의 행복과 번영을 꾀하는데 이것은 과일나무에 맛 좋고 튼실한 열매가 달리는 것에 비유됩니다. 묘의 기름을 따지는 음택풍수는 나무의 뿌리와 줄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비록 발복은 늦고 힘이 분산되어 약하지만 땅속에 뼈가 존재하는 한 후손들에게 널리 영향을 미치고 꾸준합니다. 하지만 가지와 잎에 해당되는 양태풍수는 그 집에 사는 사람에 국한되어 영향을 미치니 범위가 좁고 그 집에 사는 동안에만 발복이 일어나니 시간도 짧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강력합니다. 그런데 양태풍수는 산수가 저어롭고 생기가 왕성한 집터를 구하고 양택의 3요소인 대문, 안방, 부엌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가상을 살펴 주택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생기가 충만하도록 꾸미고 결함이 있거나 생기가 약할 경우 길을 복원하는 비보책을 쓰고 그리고 생활소품, 조명, 화초료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운기를 강화시키는 본명금 풍수로 구분되지요. 그런데 한국의 소문난 명당은 5가지 중 집터에 국한되어 전하고 양택 3요, 가상, 비보 풍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으니 그들의 효험을 가중치로 판단하면 집터 40, 양택 3요 30, 가상 10, 비보 10, 본명경 풍수 10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집터가 풍수적 효험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의 도시에서 집을 명당에 짓고 살기는 경제적, 법적인 문제가 많아 한마디로 그림의 떡입니다. 또 건설사가 모든 주택의 대문, 안방, 부엌을 풍수에 맞게 설계하기도 어렵고요. 주택의 내부와 외부 환경을 풍수에 맞게 꾸미는 방법도 공동생활의 도덕과 규칙에 얽매여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난감한데요. 하지만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언가는 해야 하는데 현대 생활에서 언제나 실천이 가능한 것이 풍수 인테리어입니다. 이것은 비보와 본명분 풍수를 결합한 것으로 침대와 가구의 위치 교정, 소파와 장식품의 선택, 조명과 그림의 설치, 그리고 식물, 기르기 등을 통해 집 안에 생기를 보완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으로 비록 효염의 총량은 작지만 타인의 간섭이나 법적인 문제 없이 스스로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널리 유행되었고 현대 풍수라고 하면 풍수 인테리어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 건강과 행운을 부르는 거실의 시작은 현관인데요. 현관은 집의 안과 밖의 공간을 잇는 병목처럼 좁은 통로라서 외부의 기가 강하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따라서 현관의 기가 좋아야 생기가 집안 깊숙이 들어와 기가 찬 집이 되고, 현관의 기가 나쁘면 생기가 모이지 않고 기가 빠진 집이 되는데, 우선 현관은 밝아야 화목운이 커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신임 사또를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지면 관아마당에 차이를 치고 청사초롱을 환하게 밝혔지요. 왜? 어둡고 컴컴하면 기분이 상하고 밝고 환하면 기분이 업되기 때문이지요. 외식을 위해 식당을 찾을 때도 식당 입구가 어둡고 음침하면 들어가기가 싫고, 입구가 밝고 활기차면 음식도 왠지 맛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집 안에 들어섰을 때 현관 천장 위에 부착된 전멸등에 불이 환히 켜지면 밖에서 겪었던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다정한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관이 어둡거나 컴컴하면 긴장과 짜증이 풀리지 않아 말투가 퉁명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따라서 현관이 밝으면 집안이 화목하고 현관이 어두우면 냉기가 흐르니 화목을 위해서 전멸등의 전구를 100와트 이상의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현관은 집의 얼굴로서 집안 전체의 인상을 좌우하니 바닥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고급스러운 매트를 깔면 좋고요. 지저분하면 복이 들어오지 않으니 신발은 짝을 맞춰 가지런히 놓아두고 신지 않는 것들은 신발장 안에 보관하여 냄새를 막고 시든 꽃이나 죽은 나뭇가지로 만든 꽃꽂이는 현관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관에 전신 거울을 걸거나 신발장 위에 큰 거울이 있으면 복을 내쫓거나 생기를 왜곡시키니 작은 것으로 교체하거나 거울 앞에 화분을 놓아 화면을 좁게 해서 써야 합니다. 또 현관과 방문이 일직선상에 있으면 해당 방의 문설주 위에 발이나 차양을 쳐 외부의 살기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좋습니다.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런 기본을 무시하고 현관 정면에 방이나 욕실을 배치한 경우가 많았는데 흉하다는 소문이 나자 현재는 현관 정면에 벽면을 배치하거나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꺾어서 거실로 들어가도록 설계가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 공간인 거실은 위치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현관을 통해 들어온 길을 각 방으로 공급하는 중심점이기 때문입니다. 거실이 집의 중심에 있지 않고 좌측 또는 우측에 치우쳐 있으면 집의 기운이 중심을 잡지 못하여 불안정한 집이 되고 좋은 기가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건강에 해롭고요. 기가 갈 길을 잃고 분산되니 식구들도 화합하지 못합니다. 2층 집의 경우 중앙에 있는 계단은 집을 둘로 갈라놓아서 집의 단위성이 깨지고 가족 전체 행복에도 금이 가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침실이 2층에 있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면 식당이나 부엌 근처에 계단을 두는 것이 유리하지요. 그런데 집이 큰데 식구가 적으면 가난해지고
집이 작은데 식구가 많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거실은 가족의 수와 기능면을 고려하여 크기가 적당해야 합니다. 거실이 작으면 생기가 압축되어 집안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지나치게 넓으면 기가 느슨해져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식구 전체의 기와 균형을 이룰 정도의 크기가 중요한데 현대주택은 거실을 침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 거실을 무작정 크게 설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뭔가 허전함, 고독감, 쓸쓸함이 느껴지면 이것은 기싸움에서 사람이 거실에 패한 것이니 공간의 허기를 이기도록 사람의 마음에 힘을 키워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커다란 스탠드 조명을 거실에 세워두고 불을 환히 밝히면 운기가 사라집니다. 꼭 해보세요. 또 사람은 수면 중 1시간에 20리터의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데 방문에 한지를 바른 옛날 가옥은 자연스레 한기가 됐지만 콘크리트와 블록으로 지어진 현대주택은 4시간이 걸려야 자연 한기가 됩니다. 거실 내 환풍이 좋아야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와 피로를 풀고 활력을 되찾으니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번은 환기를 시켜 오염된 집안 공기를 쾌적한 바깥 공기로 바꿔야 합니다. 또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면 발코니 천장이 거실의 천장에 흡수되는데 그럴 경우 두 곳의 천장 높이가 고르지 않고 들쑥날쑥하지요. 만약 층이 된 상태 그대로 생활한다면 거실 내 기의 흐름이 왜곡되면서 살기가 발생하니 거실 천장을 발코니까지 잇댄 공사를 벌여 천장 높이를 같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나아가 거실을 한옥의 마당이라고 생각할 때 마당에 자풀이 자라고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다면 그 집의 가세가 기울여졌다고 생각되는 것처럼 거실의 가구들은 모두 제 위치에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소 상태도 깨끗해야 복과 행운이 커집니다. 자, 지금까지 기가 찬 집에 거실을 꾸미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우선 화목운을 높이기 위해 전멸 등의 전구는 현재 것보다 밝은 것으로 교체하고 현관에는 큰 거울을 걸지 말고 현관과 마주보는 방에는 발을 설치하여 살게 침입을 막아야 합니다. 또 거실 중앙에 계단을 설치하면 행복의 금이가 흉하고 거실이 너무 커 쓸쓸하고 외로움이 느껴지면 스탠드 조명을 밝혀 마음의 힘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환기를 시켜 신선한 바깥 공기를 집 안으로 들이고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라면 거실과 발코니 천장의 높이를 같도록 해 기의 왜곡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관과 거실의 청소는 필수이고 가구와 소품들은 정리정돈을 잘해야 복이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거실 풍수가 건강과 화목운을 완전히 좌우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온 가족이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거실에 밝고 좋은 기가 가득하다면 이것은 분명 집안에 긍정적 에너지를 샘솟게 만들고 나아가 가족의 삶에 활력을 키워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